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오늘은 5학년에 중국계 큰손이었던 우지안의 매트릭스 포트가 조용히 모으고 있는 코인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일단 그 전에 굉장히 중요한 소식이 있었었죠. 홍콩에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ETF를 동시에 승인을 하는 나름대로 경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중동 전쟁 때문에 꽤나 조금 우울하고 조정을 받았었던 코인 시장이 이제 일부 만회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는데요. 4월 15일자 오후 한 3시 반경에 이런 뉴스가 나왔었죠. 홍콩이 사실 예고를 미리 한 적도 있었고요. 4월 15일에 발표를 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아시아에서 최초로 현물 ETF를 승인을 했다고 합니다. 중국 최대 자산운용사 화샤기금과 보세라 자산운용 등이 하나 정도 더 있을 것 같아요. 나중에 추가 합격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서 현물 ETF 승인을 받았고 아시아에는 최초라고 합니다. 근데 이걸 보면서 저는 러시아라는 국가가 떠올랐습니다. 러시아, 이란, 북한, 중국 다 비슷한 느낌이잖아요. 러시아 역시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는데 2024년도에 비트코인 법안을 도입해서 비트코인 결제를 합법화하겠다. 실제로는 국외, 국제, 워낙 제재를 받고 있으니까 해외의 결제를 합법화하고 이제 러시아의 내부에서는 잘 쓰지 않는 정책을 이렇게 이중적으로 쓰고는 있는데요. 그래서 24년 하반기까지 암호화폐를 이용한 국경 간 거래를 합법화할 계획이다. 그들도 이제 석유도 팔아야 되고 천연가스나 여러 가지를 전쟁 중에서도 제재를 받은 와중에 여러 가지 고속도로가 있으면 좋으니까요. 그 하나의 방편으로 비트코인을 도입한다. 이들의 공통된 느낌은 어떤 거냐면요. 실제로 비트코인에 장려한다든지 개발을 시킨다든지 실생활에 이용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요. 이제 중국은 워낙 돈이 없기 때문에 외화벌이용으로 쓸 거다. 그리고 러시아 역시 제재를 회피하기 위해 쓴다. 이런 느낌을 강하게 받을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겠지만, 이들이 좋아서 하는 게 아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을 채택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본론에 왔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이제 한때 중국계 큰손이었던 우지안인데요. 최근에 들어오셨던 분들은 이분이 누군지 잘 모를 수 있을 것 같아서 잠깐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때 세계 최고의 채굴 회사의 설립자이자 CEO였었죠. 이분에 대해서 잠깐 짧게 알고 넘어가시면요. 일단 비트메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채굴 회사의 창립자이자 비트코인 캐시, 지금도 있죠. 이 코인의 창시자입니다. 2009년도에 베이징 대학에서 경제학과 심리학의 학사를 졸업했는데 심지어 수석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천재 중에 천재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투자 쪽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1년 후에 대학 졸업하고 1년 후에 베이징 소재 IB 투자의 매니저를 하고 있다가 비트코인이라는 거를 굉장히 빨리 접하게 됩니다. 태어난 지 비트코인이 2009년에 태어났으니까 1년, 2년 만에 이제 비트코인의 존재를 알게 되어서 2011년도에 중국어로 첫 비트코인 백서를 번역을 하기에 이르고요. 아, 이거 비트코인 괜찮은 것 같은데 이제 이 천재 친구가 이걸 빨리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2013년도에 잔코탄이라는 이제 공동 창업자와 비트메인이라는 세계 최고의 해시 파워를 자랑하는 지금도 건재합니다. 이 채굴 회사를 설립을 합니다. 이제 잔코탄은 뒤에서 좀 말씀드리겠지만 나중에는 갈라서거든요. 그러니까 우지안이 이 회사를 차지를 하고 경영권을 이제 차지를 하려고 하다가 다툼이 났는데 알고 보니까 이 잔코탄이란 사람이 그 공산당의 자제라는 소문이 지금도 퍼다하게 있습니다. 공산당을 이길 수가 없겠죠. 그래서 돈만 받고 쫓겨난 약간은 불운한 인물이라고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잘 나가고 있긴 하지만요. 그리고 2017년도에는 비트코인 캐시를 발행한 창시자다고 보시면 되는데 조금 더 부가 설명을 해드려 보면요. 지금도 세계 최고의 채굴 회사 중에 하나입니다. 이 중국계라서 사실 언론에 많이 나오진 않지만 비트메인의 설립자이자 CEO였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잔코탄이라는 분에게 이제 밀려나서 결국은 이분이 대표로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공산당을 이길 수 없으니까. 공산당은 사실 그 부모님들은 공산당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을 싫어하겠지만 이렇게 자제분들이 비트코인을 좋아하고 심지어 세계 최고의 채굴 회사를 만들어 버렸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그래도 명맥을 유지하는 게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 우지아는 2011년도에 그 비트코인 백서 번영하고 있을 그때 즈음에 전 재산 10만 위안을 통해서 비트코인을 2만 개를 사버리는 이제 중국 최초의 슈퍼 고래이자 개인 투자자로 등극을 합니다. 누구보다 아무튼 빨라야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거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큰 돈을 번 걸로 이제 이 비트메인이라는 회사를 창립을 하는데요. 사실 이게 조금 논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비트코인이란 것 자체는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만들어졌는데요. 이 친구가 만든 이 회사는 비트메인은 A식이라는 또는 R식이라는 이 굉장히 성능이 좋은 채굴기를 가지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비트코인을 내가 싹 쓸어버리겠다. 약간 중앙화, 독점화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탈중앙화 목적과 반대로 가는 이 채굴 회사가 등장했기 때문에 비트코인 개발자들은 이 R식 또는 A식의 이 채굴 회사 우지안을 막았어야 됐습니다. 그래서 A식 채굴기를 무력화하는, 채굴 안 되게 하는 업데이트를 이제 비트코인 개발자들이 시도를 하니까 당연히 우지안이든 이 잔코타는 화가 났겠죠. 그래서 하드포크라는 당시엔 굉장히 신선한 듣도 보지도 못한 나가겠다 비트코인에서 나가겠다 해서 비트코인 캐시라는 걸 하드포크를 통해 만들어낸 이제 장본인입니다. 근데 당연히 비트코인 개발자들과 사이가 안 좋았겠죠. 그래서 이 친구가 안 그래도 비트코인 많이 들고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 비트코인 캐시 만든 이후로 막 비트코인 갖고 있는 걸 엄청 던져버리고 막 서로 폭탄을 주고받는 뭐 그래서 뭐 비트코인 캐시는 막 폭등을 하는 적도 있었고요. 비트코인이 뭐 떨어지는 적도 있고 굉장히 과거에 버라이어티 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무튼 그렇게 입지전적인 2017년 즈음에 이제 일반 대중들에게 알려지면서 굉장히 유명했던 사람인데 지금은 뭐 조용히 좀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예전에 계신 분들은 알겠지만 최근에 들어오신 분들은 24년도 1월 달에 이분의 존재를 알게 되는 하나의 계기가 있었습니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한 1월 10일 비트코인 ETF가 승인되기 한 일주일 전쯤에 그가 만들었던 매트릭스포트라는 암호화폐 서비스 제공업체가 갑자기 1월 3일 일주일 남겨두고 모든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을 거부할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해서 한 10% 정도 비트코인이 떨어졌던 기억이 납니다. 10%가 그렇게 많은 건 아닌데요. 지금 비트코인 현물 ETF를 앞두고 막 기대감이 절정에 있을 때 이런 걸로 인해서 떨어졌기 때문에 꽤나 이제 하락폭이 컸던 느낌을 이제 모두가 아마 갖고 계실 텐데 그들의 뭐 이유는 나름 논리적이긴 했었습니다. SEC가 위원이 5명이 존재하는데 2명이 공화당, 2명이 민주당, 그리고 1명이 이제 게리 겐슬러인데 게리 겐슬러는 뭐 민주당 쪽의 사람이기도 하고 워낙 회의적인 입장이기 때문에 3대2로 거부될 것이다. 비트코인 ETF 안 될 것이다. 나름 뭐 일리가 있는 보고서긴 했지만 이때 당시 이 보고서로 인해서 뭐 숏을 쳤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우리에게 불쾌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결국은 현물 ETF가 승인이 됐잖아요. 그러면 1월 초에 비트코인을 이렇게 하락시켰던 양치기 소년의 이 행동을 일단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일단 작년만 하더라도 오늘의 주인공은 사실 이더리움입니다. 이들은 이더리움을 크게 롱에 베팅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작년만 하더라도 이더리움 떨어지게 해달라고 정말 기도를 했던 걸 제가 봤던 기억이 나거든요. 자, 작년 8월입니다. 이 매트릭 스포트의 수석연구원 마르쿠스 틸렌이라는 분이 이더리움은 향후 6개월간 가격 약세에 베팅하고 있다. 트레이더들이 약하게 보고 있는데 나도 동의한다. 왜냐하면 현재 수익성에 비해 이더리움은 과대평가돼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인들이 볼 때도 이더리움 별로 좋지 않다. 과대평가라는 건 안 좋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서 뭐 수익률도 굉장히 좋지 않고 이더리움 스테이킹 이자를 주는데 이 평균 수익률도 4.98% 미국 기준금리보다 낮다. 그러니까 스테이킹으로 보나 뭐 수익성으로 보나 여러 가지로 볼 때 이더리움은 별로다. 팔아라. 뭐 이런 식인 거죠. 그래서 현재 가격보다 적정 가격은 무려 46% 낮은 1000달러 수준이 괜찮을 것 같다. 이렇게 기도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 뒤로 한 달 후에도 이런 기사가 났었어요. 아까 그분입니다. 마르크스 틸렌이 이더리움 1000달러까지 급락할 수도 작년 9월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이때 이더리움 가격 그렇게 재미없었던 기억이 저도 나거든요. 그래서 이더리움이 초우량 암호화폐가 아니라는 점이 증명된 만큼
어떻게 증명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초우량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격이 떨어진 상태에서 이런 뭐 보고서나 기사가 자꾸 나오면요. 이 하락 이유도 나도 모르게 이제 빨려드는 경향이 있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이더리움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할 때 뭐 뒤에서 사 모았을지 어쨌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이렇게 했던 분이 최근에 들어서는 계속돼서 제 눈에는 이제 이더리움을 매집하는 장면이 포착되고 있습니다. 이제 4월 15일 한 12시 경에도 기관으로 추정되는 세계의 주소가 지금 최근 1시간 동안에만 7천만 불의 이더리움을 출금했다. 지금 최근 1시간 동안만 얘기를 한 거죠. 이거 매트릭스포트뿐만 아니라 사실 고래들이 이더리움을 많이 사는 모습이 종종 이제 포착은 되는데 그 중에서 최근 압도적인 매집 기관은 매트릭스포트다. 엠버그룹, 매트릭스포트, 윈터뮤트가 이걸로 추정되는 주소가 지금 계속 이더리움을 사모아서 밖으로 출금을 시킨다는 얘기인 거죠. 엠버그룹이 최근 1시간 동안 657만 달러, 매트릭스포트가 5,100만 달러, 윈터뮤트가 1,232만 달러. 누가 보더라도 매트릭스포트의 물량이 압도적이고요. 한두 번 한 게 아니에요. 이제 4월 11일자에도 매트릭스포트가 이제 추정되는 주소에서 3일간 무려 1.22억 달러의 이더리움을 인출했더라. 뭐 1시간 동안 보더라도 약 8천만 달러 정도를 인출을 했고, 그러니까 사서 이제 본인들 지갑이나 뭐 스테이킹 뭐 이런 데로 집어넣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해당 주소는 3일 동안 1억 2천만 달러 상당의 이더리움 약 33,900개를 인출을 했다고 합니다. 뭐 또 다른 거래 주소에서도 뭐 1,100만 달러 정도를 인출했으며 아무튼 최근 엄청나게 많은 이더리움을 인출했다. 15일에도 그랬고 10일에도 그랬고 4월 8일자에도 매트릭스포트가 얘기를 하기를 이더리움은 비트코인의 롱 포지션에 대한 해지 수단이다. 이런 발언을 하거든요. 이 말을 해석해 보면 나는 비트코인도 많이 들고 있고 롱 포지션을 들고 있는데 이더리움이 혹시라도 비트코인 롱 포지션이 잘못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더리움이라도 있지 않느냐 요거라도 난 롱을 본다 뭐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실제로 중국계가요 비트코인 아까 우지안이 비트코인을 많이 들고 있었고 거기서 나온 게 이제 비트코인 캐시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이 워낙 많이 들고 있다는 건 정설이고요. 이제 이더리움조차 많이 모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말입니까? 행동입니까? 행동만 믿어라. 물론 매트릭 스포트를 믿으라는 게 아니라요. 적어도 그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제 이더리움을 계속 사모으고 있고 좋게 본다는 그 행동은 뭐 괜찮게 볼 수가 있다. 그리고 또 하나 이더리움은 비트코인과 다르게 비트코인은 사실 아무것도 안 해도 이미 세계 최고의 자산 클래스 중에 하나로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더리움은 다르죠. 그 정도는 아니고 실제로 이제 사람의 몸으로 치면 이제 블록체인을 담당하는 혈액으로 보시면 됩니다. 곳곳에 실제로 블록체인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이더리움, 뭐 아발란체, 솔라나 이런 친구들이 피를 전신에 뿜어줘야겠죠. 이렇게 실제적인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더리움을 저는 괜찮게 보고 있다. 뭐 이렇게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양치기 소년조차도 그 매트릭 스포트조차도 사실 뭐 두세 달, 뭐 1년 전부터 매집을 했을지 모르겠지만 두세 달 전부터 홍콩의 그 라이센스도 받으려고 하고 실제로 비트코인 간다 뭐 이런 식으로 뭐 계속 이제 우호적인 발언을 하고 있었는데 이 양치기 소년보다도 사실 똑똑하긴 한데 인내심이 부족한 한 분을 제가 더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려고 합니다. 사실 조금 반대되는 경향이 있어서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알렉스 크루거라고 코인니스에서 이름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르헨티나 출신의 경제학자이자 트레이더거든요. 경제학자가 트레이딩을 하는 건 제가 좀 그렇게 흔히 보는 경우는 아닌데 아무튼 굉장히 똑똑합니다. 심지어 2013년도에 비트코인에 입문한 기업가이자 뭐 자문도 하고요. 또 컬럼비아 대학의 MBA 출신의 굉장히 똑똑한 트레이더입니다. 다 갖췄죠. 똑똑한데 심지어 입문도 빨랐습니다. 근데 이분이 작년 3월에 했던 게 제가 하나 기억이 나서 찾아보니까요. 이 애널리스트가 비트코인 투자로 부자 되는 시대는 끝났다. 배는 이미 떠났다. 이런 발언을 했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비트코인 팔아라는 얘기, 절대 사지 말라는 얘기를 그 당시에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비트코인은 이제 뭐 크게 오를 일이 없으니까 이걸로 돈 벌 수 있는 사람은 뭐 거래소라든지 비트코인 뭐 커스터디 업체라든지 이렇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만 큰 돈 벌 거야.
나머지는 비트코인 떠나라. 이렇게 분명히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그 숱한 22년, 23년도에 그 약세장을 거치면서 이미 인내심이 바닥이 났다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트레이더다 보니까 인내심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올해 1월 11일자로 무슨 얘기를 했었냐? 기억나시겠지만 10일이 비트코인 ETF 승인 날이고 그 다음 날이니까 얼마나 지금 승리감에 도취가 돼 있겠습니까? 비트코인 상승세 제한적 이더리움이 능가할 것. 제목은 약간 딱딱해 보이지만요. 지금 굉장히 승리에 도취돼 있는 겁니다. 나 비트코인으로 큰돈 벌었고 이제는 이더리움이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자, ETF 승인 전 비트코인을 매수한 것이 굉장히 성공적인 전략이었다. 나 너무 기쁘다는 거죠. 그래서 비트코인 ETF 거래만큼 쉽게 돈을 벌 수 있는 기회는 다시는 없을 것이다. 정확히 1년 전에 부재되는 시간 끝났다. 사지 말라고 하면서 이젠 쉽게 돈을 벌 수 있다고 합니다. 소음을 무시한 채 롱 포지션을 취하기만 하면 된다. 롱을 할 필요가 있을까요? 그냥 들고 있으면 될 텐데. 아무튼 이분 입장에선 비트코인으로 재미 봤으니까 이제 이더리움으로 재미 보고 싶다. 실제로 비트코인 ETF 승인 직전, 직후에 이더리움 폭발했었던 거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4월 15일자로 이 친구가 무슨 얘기를 하느냐? 포트폴리오에서 이더리움 비중을 줄여야 할 타이밍이다. 이더리움 팔라는 얘기입니다. 이제 리밸런싱에 나서야 될 것 같은데 그 이유는 나는 개인적으로 이더리움이 전고점을 약간 쉽게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 가격 움직임도 신통치 않고 너무 많은 트레이더들이 이더리움을 들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나 너무 지쳤어. 인내심이 뚝뚝 떨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트레이더 그렇게 똑똑한 분이지만 제가 한번 요약을 해보자면요. 저는 매우 똑똑하고 심지어 일찍 진입도 했지만 인내심이 없어서 돈 다 잃고 있어. 이더리움에 대한 인내심도 바닥이 났다. 굉장히 반대되는 경우죠. 우지한 같이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를 하고 비록 겉과 속이 다르긴 하지만 그와는 반대의 경우도 있다. 똑똑하다고 다 성공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만 더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이분은 잘 얘기를 안 하려고 해도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설마 이더리움의 미래를 의심하는 건가? 레리 핑크가 하는 얘기입니다. 물론 레리 핑크가 이제 간접적으로 등장을 하는데요. 전 그레이스케일의 부사장이 4월 15일자로 해서 전통 금융기관이 퍼블릭 블록체인을 통해서 토크나 자산 토크나 요새 유행이잖아요. 요거를 선호할 전망이 계속 우세하고 있다. 퍼블릭 블록체인이라 하면 누구나 이제 참여하고 쓰고 이용을 할 수 있는 비트코인과 이더리움 같은 블록체인을 퍼블릭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전통 금융기관들이 퍼블릭을 선호하고 있다. 자산 토큰을 할 때 고속도로로 이거 타려고 한다는 거죠. 근데 그 전에는 불과 1, 2년 전만 해도 JP 모건 등이 그 오닉스라는 계열사를 통해서 프라이빗 체인을 통한 토큰화가 주목을 받았다. 실제로 이게 월가가 채택할 법합니다. 왜냐하면 누구나 다 쓰는 퍼블릭 체인을 이렇게 그들이 쓰고 싶진 않았겠죠. 나만의 은밀한 선택받은 사람들만 주고받는 이런 걸 선호를 했었고 이게 월가 스타일과 맞는데 최근에 블랙락이 그걸 다 망쳐버렸습니다. 이 친구가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비들이라는 토크나 펀드를 출시하면서 이제는 뭐 이게 거의 대세가 되고 표준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여기서 혹시나 모르신 분 계실까봐 잠깐 뭐 참고차 말씀드리면 퍼블릭 블록체인과 프라이빗 블록체인이 이제 반대 개념인데요. 퍼블릭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고 소유자가 딱히 없죠. 그리고 탈중앙화도가 높으며 트랜잭션 속도는 다소 느리긴 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록 느리긴 하지만 탈중앙하고 누구나 쓸 수 있죠. 그러나 프라이빗 블록체인의 대표적인 예는 그냥 리플이라고 생각하시면 편할 것 같아요. 리플은 지정된 사용자만 쓸 수 있고요. 소유자도 특정 주체, 특정 뭐 XRP 그 기관들이나 은행들이나 이런 분들만 쓰는 거죠. 그래서 탈중앙화도는 낮습니다. 그들만 쓰니까요. 그러나 트랜잭션은 굉장히 빠르다. 근데 이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이제 블랙락이 퍼블릭을 이렇게 채택을 했기 때문에 결국 뭐 이분 말고 종필이 형 말고 나만 믿어라. 실제로 말만 한 게 아니라 행동을 보여줬잖아요. 이더리움 ETF 신청을 했고 자산 토큰화로 이더리움 고속도로를 채택했기 때문에 지금 모든 사람들이 전통 금융이 동요하고 있다. 이제 퍼블릭 블록체인을 써야 된다. 그러니까 뭐 이분은 이제 뭐 그렇게 재미없겠죠. 안 그래도 지금 서로 그렇게 관계가 좋아 보이진 않는데 아무튼 이분은 뭐 레리 핑크를 배신자라고 생각을 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 이유들로 이더리움의 미래를 의심해선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론에 왔는데요. 이렇게 한번 맺어보겠습니다. 주위에 똑똑하고 말 잘하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근데 이것과 투자 실력은 별개다. 결국은 내가 부딪히면서 투자 실력은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투자 실력은 별개다. 인내심이 있어야 된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자, 이 화면은 4월 15일 기준으로 24시간 이내에 전쟁통에 난리가 났었잖아요. 근데 롱도 아니고 숏으로 청산된 비중이 이렇게 높다는 걸 보여주는 데이터입니다.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야, 이게 롱이면 이해가 돼요. 근데 이 전쟁 와중에 숏을 쳤다가 크게 올라버려서 청산이 됐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날고 기는 트레이더들이 이번 전쟁의 기회를 놓치기가 싫었던 것 같습니다만 결국 뭐 뒤늦게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할 테고 빠르게 돈 벌고 싶었던 그 조바심의 결과가 결국 청산으로 이어졌다. 그래서 코인 투자가 사실 극도로 어려운 이유는 엄청난 변동성 안에서 큰 인내심을 요구하기 때문입니다. 이번 조정이 우리 구독자님들의 인내심을 크게 늘려주는 계기가 돼서 참을성 없었던 돈을 많이 흡수하셨길 바라면서 이만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